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단풍철이라 그런가요? 요즘 관광버스가 여기저기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인지 해마다 이맘때면 이 버스 사고가 집중 발생되기도 한다는데요. 이 경찰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10월 달에 발생한 대형 버스 교통사고가 연중 최고치라고 합니다. 운전하다 졸릴 때는 휴식 시간 충분히 갖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그리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하기. 자, 이 세 가지는요, 마치 이 몸풀기 준비 운동처럼 단풍 여행 떠나기 전에 혹은 단풍 여행을 가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실 사항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국 일주 이 전국의 단풍 소식을 골고루 전해드리는 날이에요. 단풍여지도 기억하시죠? 오늘은 충주와 대전, 청주 지역의 이 단풍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여행작가 송일봉 씨와 함께 계곡의 단풍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는요, 이 단풍 얘기입니다. 우리 고장의 단풍 얼마나 들었는지, 아니면 언제쯤 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좀 해주시고, 혹은 지역 주민만 아는 단풍의 명소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살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정말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 시간 기다려지신다는 분도 많으실 거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자, 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전화가 갑니다. 지금 어떤 방송 듣고 계신지 혹은 어떤 방송을 즐겨 들으시는지 뭐 이러저런 질문이 올 텐데,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3시 5분부터 시작하는 이규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그 방송 라디오 전국 일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너무 길었나요? 예, 라디오 전국 일주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유튜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검색하셔서 유튜브 들어오시고요. 게시판도 있으니까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태풍 하기비스의 진로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영향으로 남해상하고 동해상에 강풍이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강풍이 불면 당연히 풍랑도 또 많이 거세지겠죠. 네. 내일부터 14일까지 지금 남해상 그리고 동해상을 중심으로 해서 시속 100km 이상의 이제 강한 바람이 이제 불 가능성이 높고요. 물결이 그래서 4 내지 7m 정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너울성 파도 이런 것도 좀 조심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해안도로 방파제 이런 것 좀 다니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남해안, 동해안 경우에 이제 점점 바람이 이제 강해질 거기 때문에 강풍특보가 내일부터 발표되는 지역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이 있고요. 네. 강원 영동 남부하고 경상 동해안 같은 경우 특히 좀 유의를 해야 한다, 이런 예. 지금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완전히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이게 61년 전 1,200여 명이 희생된 그 태풍에 필적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주의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초긴장 상태군요, 일본은. 자,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철도 노조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사흘간 이제 파업에 들어가는데 일부 열차 운행이 좀 차질을 빚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9월 이후에 이제 3년 만에 이제 파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네요. 일단 이번엔 한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그 주말 사이가 좀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 전철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하고 그 14일은 또 출근 시간은 평시하고
같이 정상 운행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주말 중에 이동하시는 분들 좀 이제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고요. 특히 그 새마을호가 61.8%, 무궁화호가 66.7% 선에서 운행이 될 것 같고요. 네. KTX가 72.4% 정도 이렇게 운행이 아마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측에서도 예약 승객들에게 열차 운행 여부를 좀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예매를 이제 빨리 취소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주말 휴일 열차 이용객들이 주로 이제 불편을 많이 겪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충북 괴산에 이 국립호국원이 오늘 문을 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국 5곳의 호국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가장 대규모로 지금 조성이 된 겁니다. 예. 2012년에 착공을 했고 89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고요. 한 2만 기 정도 일단 안장할 수 있도록 봉안시설 조성을 했고 이제 최대 한 10만 기 규모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럽니다. 네. 그만큼 넉넉하게 이제 공간을 좀 확보한 거고요. 또 국립묘지로서는 처음으로 자연장도 부분적으로 도입을 지금 했다고 합니다. 오늘 개원식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네. 성대하게 개원식 치렀습니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어제 14번째 확진 농가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네. 정례 브리핑이 있었다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 오늘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했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제 14번째 발생한 그 경기 연천군 경우 관련해서 이제 연천군이 지금 두 차례 지금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발생인데 파주시처럼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추가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그 주변 지역, 그러니까 철원이나 포천 같은 지역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포천, 철원에도 한 40만 마리 가량 이 사육돼지가 지금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대규모 지금 이제 농장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41시간 이동 중지 명령은 좀 오늘 11시 10분까지 지금 유지가 됩니다. 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오늘 그 상황 점검 회의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연천 지역이 대단히 위험한 시기다라고 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에 홍역에 걸린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주의를 당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12월부터 홍역이 해외에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홍역을 또 이 예방접종을 좀 불안전하게 받은 세대가 또 있잖아요. 30대. 네. 그래서 지역, 그 연령대에서 환자군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 당시부터 이제 올해 한 8월 말까지 계속 이제 이 해외에서 유입되고 지역사회에서 소규모로 유행하고 이런 식으로 환자가 계속 좀 늘어났다가 8월 말부터는 일단 그 중단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추석 연휴 기간에 아마 해외 여행 다녀오신 분들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1일부터 3일 사이에 지금 이제 3명이 잇따라 발생한 아하. 것이 지금 다시 알려졌고요. 주로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주로 네. 동남아 지역을 다녀오신 분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다녀온 이후에는 좀 각별히 본인 건강 상태 좀 체크를 잘 하시고 네. 발열, 발진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관할 보건소에 좀 문의를 해서 대처를 좀 해달라 이런 네. 요청입니다. 네. 자, 각 학교에 이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서 일하는 전담 인력들이 시도별로 차이가 꽤 많이 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긴 한데요. 교육부가 이제 국회에 제출한 학교 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율 그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볼 때 광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3.1%. 그 다음에 서울 81.5, 경기가 78.6 이런데요. 그런데 전남, 충남 같은 경우에는 10.3%. 어휴, 격차가 꽤 벌어지네요. 예. 그렇죠. 거의 9배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조금 너무 좀 편차가 심해도 심하다, 너무 심하다라는 지적이 네. 좀 나오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대략 한 44.4%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찌됐건 좀 이 관련 인력 증원이 좀 필요하다. 음흠.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역별 격차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포르말린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예, 요즘 고등학생들이 이 가스로 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가스 학교에서 또 이 어디서 흘러왔는지는 모를 가스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좀 피해를 입기도 했고 그랬었는데요. 네. 오늘 오전 8시 8분께 이 경기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사고가 사실은 난 겁니다. 그래서 예. 포르말린 용액이 담긴 유리병이 깨졌고 포르말린 한 2리터 정도가 누출이 됐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전교생, 교사들이 다 운동장으로 대피를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오전 10시 8분이죠? 10시 8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가운데 뭐 일부 학생들은 또 뭐 기침도 하고 두통도 네. 호소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르말린이 지금 유해 화학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제 실험용으로 또 많이 쓴단 말이죠. 이게 좀 무심결에 이런 사고가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각별히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우리 지역 숨은 단풍 코스와 2주에 가볼 만한 단풍 명소. 라디오 전국 일주 단풍 여지도. 네, 오늘은 우리 고장의 단풍 이야기를 주제로 여러분의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아, 단풍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음악 신청하신 분들도 꽤 많네요. 분위기 참 좋습니다. 오늘 유주환 씨, 결혼해서 진주에 사는 동안 가장 많이 간 곳이 진주성인 것 같습니다. 은은한 단풍의 아름다움, 진주성만한 곳이 없습니다. 꼭 가보세요 하셨는데 한 3년 전에 저도 다녀왔어요. 아주 멋진 곳이죠. 7821님, 단풍하면 군 시절 근무했던 횡성 태기산이 생각나신다고요? 해질녘에 이 불타는 듯한 웅장한 단풍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으시다고요. 7122님은 일요일에 담양 금성산성에 가족끼리 다녀왔다고요. 지난 일요일 다녀오셨군요. 가파르지도 않고 아이들도 같이 가기 좋았다고요. 아주 경치가 아주 딱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청취율 조사 1위 기원할게 하셨는데 1위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저는 1위는 항상 불안해요. 예, 그냥 중간 정도만 가면 됩니다. 제 인생의 모토가 중간입니다. 예, 0758님, 장성 백양사 단풍을 좋아하신다고요. 단풍 색깔도 이쁘고 사진 찍는 곳마다 아주 포토존, 아주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이란 얘기죠. 아직은 뭐 빨갛게 물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푸르스름한 단풍도 이쁘다고. 예, 다다음 주 2주 뒤에 한번 가보신다고요. 강추한다고 하셨습니다. 장성의 이 백양사 단풍. 0758님 커피 쿠폰 먼저 선물 드리고요. 8118님. 아, 택시 운전하시면서 방송 듣고 계시나요? 아, 아니겠군요. 택시 타고 가시는 분이겠죠. 이 문자를 보내셨으니까. 가끔 듣는데 언제나 좋은 방송이라고 일단 칭찬을 해주셨고 송광사 단풍을 추천하셨습니다. 단풍 떨어지는 모습 또 특유의 시원하고 꽉 막힘이 없는 산길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셨네요. 순천의 송광사 그리고 또 서남사 한 번씩 다녀와 보셔요 하셨는데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이미 단풍이 곱게 물들었거나 곧 물들 것 같다. 혹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역민들만 아는 숨은 단풍 명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많이 남아있어요. 자, 라디오로 지역의 단풍 명소를 만나보는 시간 단풍 여지도 오늘은 먼저 충주로 가보겠습니다. 이수연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예, 이 충북 지역 다음 주면은 단풍이 곧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미리 가본 단풍 명소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요?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월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만수계곡을 다녀왔습니다. 만수계곡. 네. 예. 먼저 월악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22개 중에 1984년 17번째로 지정된 곳이 바로 충주시, 제천시, 문경시, 단양군으로 이뤄져 있는 월악산 국립공원입니다. 네. 이 월악산이라는 이름은 신라시대 때는 월형산이라고 불렸고요. 고려 초기에는 와락산이라고 불렸는데요. 네. 또 이 이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뭡니까?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도읍을 정할 때 개성의 송악산과 월악산 중 고민을 했는데요. 예. 고려의 도읍이 송악산이 되면서 월악산의 도읍의 꿈이 와락 무너졌다고 해서 와락산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예. 지금은 달, 월에 큰 산을 써서 밤이 돼서 달이 뜨면 월악산의 주 봉우리인 영봉에 걸렸을 때 모습이 아름답다는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월악산, 월형산, 와락산 이 이름의 유래 아주 재밌게 들었고 그러면 이 만수계곡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만수계곡이라고 이름을 가진 곳이 월악산과 속리산 두 곳이 있는데요. 네. 월악산 만수계곡은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 송계로 988번지에 있고요. 네. 돌다리 하나를 두고 충주와 제천의 경계에 있습니다. 이 만수계곡은 하류로 가면서 충북의 대표적인 송계계곡과 만나게 되고요. 네. 더 크게는 청풍호와 만나게 됩니다. 저는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만수계곡 자연 관찰로를 둘러봤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물이 진짜 깨끗하네요. 그쵸. 저희가 재작년 가을쯤 여기서 수달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특별보호구로 지정이 돼서 탐방객분들이나 사람들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보호구역이에요. 여기 구름다리를 지나서 위에 올라가시면 자연놀이터랑 송유채치 가마 쪽으로 올라가실 수 있고요. 센터 뒤쪽으로 올라가시면 숯 가마터가 네, 그렇게 이어져 있는 원점 회기형 코스예요. 그러면 여기로 출발하면 절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네.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쪽이 자연놀이터라는 곳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 네. 충주 여고 친구들이 와서 자연놀이터 텃밭을 가꾼다고 할까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이제 보호구역이라서 네. 들어갈 네. 순 없잖아요. 네, 근데 네. 계곡물 체험장이라는 걸 봤거든요. 네네. 이쪽에 아래에. 시원해. 안에 들어와 보시면 사실 우리가 단풍이 빨강색으로만 들 거라고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들어와서 가까이 주위를 둘러보시면 색이 엄청 오색 찬란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 팔레트에 물감 이렇게 짜놓은 느낌도 드실 수 있고 네, 아마 직접 와보시면 제 말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오색 찬란하다. 그래서 울긋불긋 단풍 아니겠습니까? 네. 그 출발한 곳이고 종점이 되는 원점 회기형 자연 관찰로 오늘 낮에 좀 덥거든요, 살짝. 네. 이 물소리 들으니까 특히 계곡 물소리 들으니까 좀 이렇게 좀 한 바가지 떠먹고 싶기도 하고 손발도 좀 담가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곳에서 언제쯤 이렇게 좀 단풍의 절정을 접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한두 그루씩 빨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예.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사이엔 절정을 이룬 단풍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만수계곡을 찾는 시민들도 만나봤는데요. 단풍이 들면 어떤 느낌인지 물어봤습니다. 네. 친구랑 근처에 좀 숲길 한번 걷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네, 저는 여기 단풍 자주 보러 오는 편인데요. 작년에도 왔었고 올해도 이제 와 보니까 아직은 다 들지 않았는데 다음 주쯤이면 아마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이제 만수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숲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계곡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단풍이 알록달록 예쁘게 들어서 산책하시기에는 좋은 코스인 것 같아서 다음에 가족분들이나 몸 불편하신 분들도 쉽게 산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많이 와보셨어요? 가끔 오는 편이에요. 오늘은 또 날씨도 좋고 자연 경관도 감상하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요맘때쯤 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든 단풍 볼 수 있어서 시기 때 오는 편이에요. 이제 10월 중순부터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들게 될 텐데 가까이서 보면 참 변화하는 모습도 너무 신기하고 예쁘게 느껴져요. 와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분이 뭐 단풍 명소라니요. 우리나라 전국토가 단풍 명소 아닙니까라고 하셨는데 또 공감이 가네요. 자, 그럼 이 만수계곡 그 자연 관찰로와 함께 또 주변에 뭐 볼거리는 없습니까? 네, 만수계곡 자연 관찰로에서 차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갯길인 하늘제가 있는데요. 네. 미륵 대원지의 탑이나 입상 같은 문화재들이 남아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10월 말이면 단풍과 함께 은행나무도 노랗게 물들어서 노란 길이 만들어지는데 또 그 길을 따라서 하늘제 정상 트레킹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추천하고 싶은 단풍 명소도 있는데요. 숨은 명소일 것 같은데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충주 탕금호 자전거길입니다. 예. 충주의 호수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이 길은 약 40km의 순환 코스로 탕금호를 한 바퀴 도는 길이고요. 네. 대부분 또 평지라서 초보자들이 자전거를 타기도 좋고 또 달리는 내내 호수와 갈대 그리고 단풍과 함께하기 때문에 눈과 마음이 즐거워지는 곳이니까요. 네. 혹시 라이딩을 좋아하신다면 이 탕금호 자전거길을 들러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였습니다. 이수연 리포터 소식 고맙습니다. 이번에 대전으로 가볼게요. 방희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예, 올가을에 정말 태풍이 많이 올라와서 걱정이 꽤 컸는데 다행히 이번 주는 날이 좋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방희진 리포터는 오늘 어떤 곳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한 계룡산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우리나라 4대 명산으로 꼽히는 만큼 우리나라 지점들에서 아름다운 곳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 오늘 저는 전문가도 아닌 관계자도 아닌 오로지 저의 시선에서 꼽은 계곡과 함께하는 단풍 탑3를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아직 계룡산은 단풍 시기가 아니라서 오색찬란한 가을 옷으로 미처 갈아입지는 못했는데요. 미리 맛보는 계룡산 단풍,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단풍은 오늘 못 봤는데 오다가 그냥 알밤만 이만큼 주워갖고 꼬마들 주고 꼬마들 주는 게 좋다고 하잖아. 그래 주고 왔지 뭐. 단풍이 조금 들은 거는 봤는데 동학사 앞에서 하늘을 보는데 이제 구름이 너무 예뻐서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룡산 오늘 단풍이 되게 예쁘다 해서 처음 왔는데 날씨도 좋고 한데 단풍은 아직 들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오려고요. 단풍은 아직 없었어요. 남매탑에서 산물봉까지 돌아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도 많이 내려오고 소리도 좋고 경치도 좋고 그렇게 됐습니다. 단풍은 시기가 좀 이른 시기라 지금은. 근데 단풍도 살짝 보고 싶었는데 아직 조금 아쉽고 줄무늬 다람쥐를 봤어요. 네. 앞서 인터뷰하신 분은 꽁 대신 닭이 아니라 단풍 대신 알밤이었군요. 자, 그러면 방희진 리포터가 갖고 본 계곡과 함께하는 단풍. 자, 첫 번째 장소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춘마곡, 추갑사라는 말이 있죠. 봄에는 마곡사 주변 풍경이, 가을에는 갑사 주변 풍경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네. 그 명성에 걸맞게 고목과 단풍나무가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예. 첫 번째 장소로 갑사 계곡을 선정했습니다. 매표소부터 갑사까지 1km 정도 걷다 보면 신흥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나오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수정처럼 빛난다는 수정봉 바위가 있습니다. 아하. 오늘처럼 볕이 좋을 때 보면 정말 반짝반짝 빛나서 단풍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니까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흥암을 지나면 용문 폭포가 나옵니다. 작지만 굉장히 먹히고 네. 돌에 새겨진 옛 선인들의 글귀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계곡과 함께하는 단풍 첫 번째 장소가 갑사계곡, 신흥암의 수종봉 바위, 또 용문폭포까지 이어지는 길. 자, 두 번째는요. 네, 단풍 구경은 하고 싶은데 등산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뒷짐지고 걸으면서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동학사 계곡입니다. 네. 자연 관찰로에서 동학사까지 이어지는 길에 커다란 느티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주변에 물소리까지 더해지면서 고요한 분위기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기에 나뭇잎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면 바람이 불 때마다 형형색색의 나뭇잎들이 춤을 춘다고 하니까요. 네. 나중에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계룡산 명소 탑3 마지막 장소는 계룡산 국립공원 사무소 이용욱 계장의 이야기로 만나보시죠. 네.
단풍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계룡산에 수통골이 있는데 그것도 계곡이기 때문에 10월 말쯤 가면 단풍도 멋지고 또 이번에 수통골 저지대 탐방로를 무장애로 조성을 하여가지고 그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도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새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소리 들으면서 단풍도 구경하시면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냥 뭐 편안하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이네요. 계룡산 수통골. 저도 가보고 싶어요. 네, 수통골은 사람과 물이 통하는 아름다운 계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수통폭포와 계곡의 물소리는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게다가 금수봉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는 경사가 완만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걷기 여행 코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곡은 없지만 또 즐길 수 있는 단풍 명소 어디 없을까요? 네, 대전 도심에 자리한 명소 두 곳을 추천해 드릴게요. 네. 우선 호국영년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입니다. 한적한 연못 주변으로 오색 단풍이 아름답고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사진을 찍지 않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청호 500리길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대청댐 주변 수변을 따라 걷다 보면 왕버드나무 군락지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네. 다음 달 26일에는 대청호 500리길 걷기 축제도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호수의 초록 물결과 노랑 빛깔의 은행나무 또 붉은 빛깔의 단풍나무들을 보면서 분위기 있게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전 계룡산 단풍 언제쯤 절정일까요? 네, 올해 계룡산 단풍은 오는 27일쯤 절정을 이룬다고 하니까요. 예. 좀 더 가을빛이 물든 시점에 찾아가셔서 자연이 연주하는 물소리도 들어보시고 오색 단풍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 소식 방희진이었습니다. 예. 자, 유튜브로 이 수선화님, 송규찬님, 단풍 정말 곱네요. 가을이 너무 예뻐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여러분 많이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풍 여지도 이번에는 이제 청주로 떠나볼게요. 박유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예, 이 청주 지역민들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네. 지역에 숨어있는 단풍 명소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 청주는 미연면 주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미연면은 우남리부터 어암리까지 약 10km 구간에 옥화 구경이 있습니다. 9곳의 비경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숲과 나무, 물길이 만들어낸 9곳의 비경을 말하는데요.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따라 가다 보면 곳곳에 둘레길도 보이고 양쪽에 이 벚나무나 은행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가 빼곡하게 심어져 있어서 산 근처에서 들려오는 계곡의 물소리 또 산새소리와 함께 알록달록한 가을 정취를 느끼며 산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관광 명소나 이 독특한 지형을 나타내는 옥화 구경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 일경에 해당하는 청석굴 찾아가 봤습니다. 구경까지 다 소개가 될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청석굴이요? 네, 맞습니다. 작은 천연 동굴입니다. 예. 이 청석굴 입구의 돌을 자세히 관찰을 하면 살짝 푸른 빛이 도는데요. 예. 그래서 명칭이 청석굴입니다. 네, 이곳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동굴이고요. 이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자르거나 또 열매와 곡식을 따는 도구들이 발견된 곳입니다. 네. 이 지금의 모습만 봐도 구석기 시대의 청석굴은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름의 동굴은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서늘하고 또 겨울은 반대로 따뜻합니다. 최적의 공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청석굴 바로 앞에 천이 있고요. 고개를 푹 숙인 노란벼들이 보이는데요. 이 광경을 지금 이맘때 보고 있으면 정말이지 풍요롭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동굴 안에는 황금박쥐도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먼저 방문객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예. 가을 풍경, 산 전체가 붉어요. 정자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거기 올라가서 보면 환히 앞이 튀어갖고 풍요롭지요. 굴은 짧은데 황금박쥐가 살아요. 자주는 안 보이는데 노란색의 그 금빛 나죠. 이 동굴이 뭐 이게 인위적으로 파는 건 줄 알았거든요.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선사시대 뭐 살림터 뭐 이런 거 너무 신기한 거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계곡이 특히 아주 넓게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평안하게 느껴지죠. 10월 말 정도 돼야 단풍이 여기 슬슬 오거든요. 아직은 이르고 한 10월 말 정도 되면 운치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46인데 고3 때 여기 왔어요. 30년 정도 된 거죠. 내과에서 빠가래 장작불에 이 산에서 나뭇가지 주워서 떠서 끓여 먹고 추억이죠. 불 때 갖고도 밥해 먹고 이런 추억이고 지금은 두근두근 설레잖아요. 30년 전 추억 떠올리면 설렌다. 자, 요즘은 그럼 이 청석골 주변 풍경이 좀 많이 변했습니까? 네, 이 청석굴은 잘 보존하고 있지만 주변 시설은 좀 많이 변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2015년에 이곳이 청주시의 향토유적 3호로 지정이 되면서 가족들이 함께 캠핑할 수 있는 캠핑장이 생겨났고요. 또 물길 위에 만들어진 청석 다리와 함께 인공 폭포도 생겨서 이 멀리서 시원하게 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청석굴이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소개하는 홍보관이 있고요. 네. 또 홍보관 앞에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예. 가을 하늘은 푸르르고 또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어서 눈이 황홀해지는 순간이고요. 또 주말이 되면 정자리를 잇는 벽에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청석굴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네. 나머지 8경은 언제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경은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 용소가 있고요. 네. 또 3경으로 청경대가 있습니다. 탁 트인 자갈밭을 마주하고 있는 청경대는 소나무와 계곡이 묘한 조화가 이루는 곳으로 명소 중에 명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또 4경과 5경에 이어서 6경에서는 금관숲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 이곳은 수목이 울창해서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서 야영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 숲 안에 들어서면 하늘을 향해 높게 뻗은 나무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미연면에서는 천변을 따라 즐길 수 있는 자전거길, 또 미동산 수목원이 있어서 가을 여행으로 함께 즐기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정영숙 문화관광해설사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청석굴이잖아요. 1경서부터 2경, 3경, 4경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는 몇 경입니다라고 하고 표지 팻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면 그 물길 흐르는 거와 산세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들길, 물길, 숲길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그런 박소대, 가마솥불 뭐 이런 것이 다 물 따라서 있어지는 지형이에요. 옥화, 구경이다 그러면 물길을 따라서 이어지는 계곡들이 아름다운 것이죠. 걸어서 갈 수 있죠. 그리고 차로도 이제 갈 수 있는데 하루 코스 충분히 보죠. 은행나무, 느티나무, 또 단풍나무 이렇게 있네요. 지금 막 물들기 시작하네요. 단풍나무들은. 은행나무들은 물 들어가고 있고요. 이 단풍이 한결같이 붉은색으로만 있으면 운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각각의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는 단풍들이 있더라고요. 단풍도 푸르른 단풍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붉은 단풍, 티나무의 그 노르스름한 거, 은행나무의 아주 샛노란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단풍이 드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색이 한꺼번에 이렇게 물들어서 보면 자연스럽게 색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어우러짐이 정말 아름다운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미연면은요, 높은 산에서나 볼 수 있는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은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작은 산들과 물길이 어우러져서 아기자기한 모습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네. 이 청주는 10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에 단풍이 알록달록하게 물든다는 소식이 있는데 네. 오늘 소개한 미연면 옥화 구경과 함께 주변 관광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풍 소식 외에 또 충북에서 어떤 행사가 하나 준비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는 20일까지 보은군 뱃들공원 일원에서 보은 대추 축제가 열립니다. 예. 이 보은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대추를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 옥천에서 열리는 중봉 축렬제 소식도 있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옥천 관성회관 일원에서 열리니까요. 이 참고하시고 시간 되시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에서 박유정이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단풍의 축제 소식까지 전해주셨어요. 자, 우리 고장 단풍 이야기 2178님 엄마 칠순 기념으로 이 8남매 가족 모두 강원도로 단풍 여행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예, 알록달록 예쁜 사진 많이 찍고 오겠다고 하셨네요. 3567님 창덕궁 후궁 단풍 추천합니다. 예약해야 되는 수고만큼 정말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가보신 분들이 정말 다 감탄을 하는 곳이죠.
자, 문자 고맙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여러분의 문자 참여 계속 기다리겠고요. 지금 시각 3시 39분입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릴게요. 기상청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북쪽에 대륙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태풍 하기비스가 북상해 오면서 기압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다른 지역의 날씨는 하늘 상태만 보면 무난하겠는데 내일은 바람이 전 지역에 많이 부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너울과 강풍 오늘 오후부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상과 동해, 제주 해상에는 높은 파도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영동과 경북 동해안 쪽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 사이에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5도 등 전국적으로 20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날씨는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방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겠고 영동 지방으로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등 11도에서 20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등 18도에서 26도로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처럼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어도 간접적인 영향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도, 습도는 33%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은아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오후 교통량이 평소보다 많은 편인데요. 사고와 작업 영향 받는 곳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느라 일대 2km 구간에서 밀리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함안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 부근 3km 구간에서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청주영덕고속도로는 청주 쪽입니다. 수리티 터널 부근에서 회인 터널 사이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보은나들목부터 회인나들목까지 3km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들이 오늘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를 열고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의 경우 지난해 4월 권고 후 실제 폐지까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100일째를 맞은 오늘 우리나라는 제네바에서 일본과 양자 협의를 가집니다. EU와 타이완이 양자 협의 참관 의사를 밝혔지만 일본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인턴 특혜 의혹과 딸의 입시 특혜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한 달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태풍이 61년 전 1200여 명이 희생된 태풍 아이다에 필적한다면서 각별한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단풍 여지도. 네, 이번에는 여행작가 송일봉 씨와 함께 이 주에 가볼 만한 단풍 명소를 짚어보고 좀 더 가을 정취를 담아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요즘도 이 단풍 찾아다니시느라 바쁘시죠? 제가 어제 지리산에서 올라왔어요. 네. 지리산에서 올라왔는데 어떤가요, 지리산 단풍은? 단풍이 아직 덜 들었고요. 네. 이제 좀 벚나무들, 이렇게 벚나무들도 노랗고 빨갛게 단풍이 들거든요. 네. 그다음에 은행나무.
예. 조금 이제 물 들어가는데 아직 단풍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아직은. 예, 근데 가을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예. 자, 테마가 있는 단풍 코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계곡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여름이 굉장히 더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올까라고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을이 왔습니다. 그 증거로 이제 제가 감기에 좀 걸려 있고요. 아, 그러세요. 요즘 일교차가 심하니까. 예. 그래서 이 좋은 계절에 정말 그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여행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가면은 더욱 그 여행이 즐겁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벼운 단풍 여행을 다녀오면은 한결 기분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여행지 가운데서도 단풍이 아름다운 계곡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소개를 해드려도 이게 너무 힘이 들거나 네.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고 가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거나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 경험을 좀 살려서 좀 단풍도 예쁘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힘도 좀 들이지 않고 접근성이 좋은. 네네 네. 그런 곳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일단은 단풍 숨겨진 단풍 명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강원도에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 있는 방태산 자연휴양림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원시림 보존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방태산 자연휴양림은 제가 이제 여름에도 가고요, 가을에도 가는데 네. 이 방태산 자연휴양림은 확실히 이 단풍이 들었을 때, 가을 단풍이 좋군요. 들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라고 얘기를 할 네.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곳곳에 자연휴양림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곳에 그 이름을 듣고 자연휴양림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그 자연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갔는데 별로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화가 나서 온 적이 있어요. 여기는 너무, 그냥 예. 그냥 농장이에요, 농장. 이제 그런 곳들도 있는데 이 방태산 자연휴양림은 말 그대로 정말 자연 속에서 쉴 수 진가를 있는 발휘하는군요. 그런 공간이고 또 실제로 이것을 또 산림청에서 네.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진입로를 아주 과도하게 뭐 포장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네. 크게 불편하지만 않으면 그냥 그 예전 그 길들을 그대로 그렇군요. 놔뒀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가시게 되면은 본인은 모르지만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 곳입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정말 꼭 가보고 싶은데. 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도 예. 절대 후회를 하지 않고요. 다녀오신 분들이 감사 문자를 할 정도예요. 예. 방문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방문 시간은 누구나 언제든지 가도 되고요.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네. 근데 그곳에 숙박을 하거나 이제 텐트를 치는 그 야영 데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 방문객들은 이제 그 시간 안에 누구나 갈 수 있고 예. 화요일만 빼면 됩니다. 화요일은 이제 휴무. 휴무일로 이게 돼 예. 있고요. 그럼 방태산 자연휴양림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네. 이 계곡을 따라서 계곡인게 물이 흐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곡을 따라 가지고 천천히 걸으면서 계속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소리를 들어가면서. 물소리를 들어가면서 물소리가 굉장히 사람들을 마음 편안하게 좀 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휴양림 초입에 가게 되면은 커다란 마당바위가 있는데 이 마당바위는 좀 위험해서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산책로를 따라서 한 300m쯤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선경이 펼쳐집니다. 신선들이 좀 반할 만한 그런 경치가 펼쳐지는데 네. 지금도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폭포가 어떤 것은 2단 폭포라고 이름 붙여놓기도 하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폭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 폭포, 이 폭포, 저 폭포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래에 있는 것은 가까이 있으니까 이 폭포, 좀 떨어져 있는 것은 저 폭포. 난 오히려 이 이름이 더 좋은데 예. 2단 폭포라니까 좀 약간 그 행정 용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네요. 말이죠. 예, 저는 이 폭포, 저 폭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 주변이 단풍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멀리 걷지 않아도 휴양림까지는 당연히 그 앞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걸어서 한 20분 정도만 가면은 예. 그곳에서 멋진 단풍을 볼 수 있는데 보통 10월 15일에서 20일 사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이게 다음 결정이에요? 주 주말만 돼도 예. 늦을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15일, 16일 두 팀을 데리고 가는데 15일 분들은 여기는 못 들어가요.
화요일이어서. 아, 그렇군요. 어쨌든 가시면 사진 좀 많이 찍어 와서 예, 사진 많이 보여주시기 찍습니다. 바랍니다. 예. 방태산 자연휴양림 결코 후회하지 않는 아주 멋진 네. 단풍 명소고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의상이 네. 울긋불긋하고 또 노란 줄도 있고 네네. 정말 단풍잎, 은행나무잎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이게요. 오늘 의상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튜브 방송으로 되잖아요. 네, 실시간으로. 지금도 근데 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예. 저희 이제 지인들이 그걸 보신 거예요. 예. 단풍 얘기를 하면서 왜 빨간색 옷을 안 입었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네. 꼭 내가 단풍 그 빛이 나는 옷을 입겠다. 아마 보시고서는 네. 아마 잘했다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의상까지 신경 쓰고 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이제 다음 단풍 명소 부지런히 소개해 주세요. 예, 이번에도 이제 강원도 한 군데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그 오대산에 있는 선제길입니다. 선제길. 예, 선제라는 것은 불교 용어로 이제 선제동자,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예, 선제동자를 뜻해서 선제길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봉화 청량산을 소개하면서 참 그 쑥스럽습니다만 제 아이들과 같이 갔다는 맞아요. 말씀을 예. 드렸는데 작년에도 제가 10월 달에 여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 아이가 이제 해군에 이제 복무 중인데 휴가를 나왔어요. 네. 또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따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봤던 단풍.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저 혼자만 봤으면 제 기억이만 남아요. 근데 아들하고 같이 보면은 너 나중에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네. 너 같이 갔었던 그 단풍 얘기. 그래서 이제 이런 추억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예. 의미가 있어서 이제 청취자분들도 정말 좋은 사람들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게 좋겠다는 그렇죠. 뜻에서 말씀을 여행이라는 드리는데 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과 다르게. 근데 그래, 그 두 곳을 비교했을 때 아드님이 어디가 더 좋다고 하던가요? 이 길을 좋아하죠. 아. 지금 선제길을 왜냐하면은 예. 청량산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무지무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선제길은 뭐 힘들지 않습니까? 이 걷는데? 선제길이 이게 그 월정사하고 상원사 사이에 있거든요. 예. 그 사이로 이제 오대천이 흐르는데 이제 오대산 계곡이 되겠죠. 네.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9km. 어이구. 저희 대학 시절에 이거 다 걸어 다녔어요. 부담되는데요, 저는. 부담되죠. 네. 그래서 중간쯤에 5대 산장이 있습니다. 네. 산장인데 뭐 잠을 자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 이제 뭐 야생화 공원도 있고 잠깐 앉아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네. 올라가는 길은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원사까지는 이제 뭐 승용차로 다 교통편이 제공이 되니까 예. 상원사 답사하고 내려오시는 길을 선택을 하시면은 힘들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 계곡을 따라서 단풍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한 3.4km 정도 됩니다. 상원사에서 오대 산장까지. 예. 이러니까 뭐 쉬엄쉬엄 내려와도 1시간 이내. 예. 다 그리고 또 내려올 수 내리막길이라 덜 힘들고. 덜 힘듭니다. 예. 예. 자, 이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 있는 선제길 추천해 주셨고 이제 전라도 지역으로 좀 가볼까요? 네. 이 전북 무주에 있는 무주구촌동 많이 이곳 들어보셨- 단풍도 아주 많이 예쁘다고 들어보셨죠? 들었어요. 예. 예전에는 무주구촌동 얘기 들으면 그 얘기만 들어도 아주 심심 산골이라는 얘기를 덕유산. 덕유산 자락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주구촌동은 그 동네 어떤 그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덕유산 계곡을 가리키는 다른 또 이제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무주구촌동은 얼마나 경치가 좋으냐면 일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3경이 덕유산 향적봉이거든요. 네. 36km 정도가 됩니다. 어이구. 그런데 이 길을 다 걷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고요. 그러니까 1경 낮의 통문에서부터 14경 수경대까지는 자동차를 보통 타고 갑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를 타다 안내판을 따라 좀 자동차를 세우고 잠깐 계곡을 보고 다시 오고 네. 이런 이제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15경 부터. 월화탄부터 이제 33경 향적봉까지는 이것은 자동차로 갈 수가 없어요. 등산을 해야 됩니다. 되는군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그 중에서도 예쁜 구간이 있겠죠. 단풍이 예쁜 구간. 그러니까 15경부터 33경 그 사이에 사이에서도 16경이 인월담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17경 사자담을 거쳐서 뭐 21경 그 9월담을 거쳐서 안심대까지 이 구간이 또 3.8km밖에 되질 않아요. 네. 심리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옛날에 이게 덕유산을 올라가던 또 옛길이고 근데 여기가 보존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그 단풍과 함께 옛길을 걸을 수가 있는데 이 길이 옛날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 박문수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이제 어사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무주구촌동에서 우리가 가을 단풍을 표현할 때 만산홍엽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만산홍엽. 예. 대략 한 10월 한 19일부터 25일 사이로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주 말부터 이제 시작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 방태산 자연휴양림, 또 평창 오대산의 선제길, 그리고 무주구 전동 단풍. 아,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한 곳만 더 소개해 주세요. 예. 남은 시간 잘 활용을 하죠. 네. 예, 조금 전에 충주, 청주, 대전 그 리포터분들이 잘 소개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충청권은 이제 생략을 하고 경상북도 문경으로 갑니다. 문경. 예, 문경하면은 문경세제 유명하고요. 그렇죠. 아름다운 단풍길도 걸을 수 있는 고장인데요. 내일부터 10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또 문경 사과축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경에서 10월 보통 이제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예쁜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문경세제 옛길입니다. 예. 여기는 자동차가 갈 수가 없고요. 걸어가는 길인데 제1관문에서부터 제3관문까지 한 6.5km 되는데 이 정도 길은 걸을만 해요. 경사가 세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요. 좀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들도 예. 아이들 손잡고 올라오시기도 하고 완만합니까? 그리고 완만하고요. 예. 흙길이고 예. 중간중간에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약수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쉬엄쉬엄 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흙길로 이제 돼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서 참 편안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문경세제는 워낙 좋아하고 또 축제들도 많이 열고 그런 곳입니다만은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계곡 단풍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얼마나 많겠어요. 네, 경상북도 청송의 주황산 계곡 좋고요. 예. 경상남도 합천의 해인사 홍류동 계곡이에요. 단풍이 아하. 물 들어가지고 붉게 보여서 홍류동 계곡이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순창의 강천산 계곡. 네. 그다음에 아까 리포터분이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충남 공주의 갑사 계곡. 이런 곳들이 단풍의 그 명소들로 손꼽히는 곳들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계곡의 단풍을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뭐 참 같이 여행을 좀 다니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혼자만 많죠. 그렇게 좋은 구경하고 아니요, 다니시면 제가 대부분 부럽기도 이제 합니다. 같이 이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송일봉 여행 작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단풍 정보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 단풍 여지도 앞으로 10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여러분 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지역의 단풍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가운데 1003님 앞서 이제 백양사 단풍 또 사진까지 이분은 또 보내오셨네요. 5980님 부산 금정산 고당봉에서 내려와서 범어사 계곡의 단풍 아주 멋지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다시 오겠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